안녕하세요. 저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마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테라피의 대표 최유진입니다. 저는 원예치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린테라피는 올 7월 한국사회적진흥원의 예비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도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의 복지원예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정회원이기도 하며 2016년에 까트린 밀러 마스터 플라워 과정을 수료한 후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예치료는 무엇인지, 원예치료를 통해 마음돌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12월 7일 특강에서 할 강의에 대해 시연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호식 BTS. 그럼 오늘 저희 만드는 시연하기 전에 잠시 원예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예치료를 통한 마음돌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대비 우울 평균 점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건수도 19년 대비 1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증상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와 저성장 시대에 현대인들의 우울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고 그에 따른 청년 실업,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 돌봄은 내 감정 상태와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요가, 명상, 그리고 심호흡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음 돌봄을 습관화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은 무엇인지, 이러한 감정이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대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마음 돌봄 방법쯤은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원예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예치료가 무엇일까요? 원예치료는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재활과 정신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다라고 농진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플라워 클래스, 가드닝 클래스 이런 원예 활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원예 재료를 재료로 삼아서 체험에 그치는 활동과는 달리 원예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를 분석하고 그 대상자에 따른 목적을 설정하여 대상자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훈련된 전문 원예치료사가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그럼 원예치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건데요. 원예치료는 사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환자를 정원에서 산책시켰다는 문헌을 통해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벤자민 러쉬 교수가 들에서 일하는 정신병 환자 중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흙을 만지며 농사 짓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상위 군인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원예 치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원예 치료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와서야 한국 원예 치료 연구의 발족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현재
교육기관, 양로원 이런 기관들 100여 곳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오늘 같은 때에는 특정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로 그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원예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장표와 같이 원예치료 활동 후에 우울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요. 원예요법 참여 전의 우울 점수와 원예요법 참여 후의 우울 점수를 보면 무려 10%나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뇌파를 원예치료 활동 후에 뇌파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갛게 보이던 것이 원예치료 활동 전이고요. 그리고 그 빨갛게 보이던 것이 모두 초록색으로 바뀐 것이 원예치료 활동 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긴장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표인 감마파라는 것이 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감마파가 표시된 것이 빨갛게 저희가 뇌파 촬영을 하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이후에 여기 원예치료 활동 후의 뇌 사진을 보면 그것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장표 옆에 보시면 정서적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장표에서 얘기한 우울감, 스트레스, 그리고 기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원예 활동 전보다 원예 활동 후가 훨씬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별 효과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원예치료는 누가 하는 것이고 환자가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이든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는 걸까? 과연 그 대상자는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원예치료는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연령별로 우리가 일단 살펴보자면 아동들은 어디에 좋으냐면 식습관 개선에 원예치료가 너무 활동을 하고 나서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명 존중 태도를 기를 수 있고 함께 협업하는 원예 활동을 통해서 또래 관계에도 증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앞서 저희가 얘기한 우울감이 감소되거나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돌보면서 자아 존중감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새 노인 인구가 저희 나라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원예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감도 감소하고 실제 손의 협응 능력이라고 하죠. 손을 이렇게 쓰는 능력들도 좋아지시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향상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별로는 발달장애인들은 대소근육을 많이 쓰면서 운동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또래와 함께 협업하면서 우울감을 감소한다던가 불안이나 긴장감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원예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예치료의 효과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들이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예치료의 효과가 과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표에 보시면 바이오필리아라고 쓰여 있는데요. 혹시 바이오필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바이오필리아는 저희가 자연 속에서 혹시 자연에 어디 공원이나 바다나 산에 가면 도시에 있을 때 혹은 직장에 있을 때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아마 가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로라나 이런 아주 거대한 자연 경관을 마주하면 또 경이로움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낀 그런 순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생명에 이끌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바이오필리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에게나 생명사랑, 자연회귀의 DNA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오필리아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식물 활동을 통한 원예치료가 좋으냐,
낳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할 때 식물 활동이 아주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물에 이끌리는 건 인성의 본성이라는 얘기고요. 원예 활동을 통해 자연을 알아차리고 나를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 바로 힐링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2021년에 가장 기뻤던 일, 아쉬웠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리고 작성해보는 대화 테라피 시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와 함께 식물을 만져보고 직접 느껴보면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식물 테라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초오십 BTS. 자, 그러면 오늘 식물 테라피 시간에 함께 할 재료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의 주인공인 나무고요. 생나무를 통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나무고 생나무를 심을 화기 그리고 흙의 유실을 방지해줄 깔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물을 심을 배양토 그리고 배양토의 수분 유실을 막아줄 마사토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식물을 숙제하고 난 이후에는 트리를 예쁘게 꾸며줄 오너먼트와 크리스마스 트리의 백미인 LED 전구 이렇게 재료가 되겠습니다. 서초오십 BTS. 자, 그럼 오늘 식물 테라피 시간에 미니 트리 만들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 먼저 트리를 식재하는 과정을 제가 맛보기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식재해 보았는데요. 아까 나머지 재료 소개해 드렸던 오너먼트와 전구를 통해 완성해 보는 시간은 12월 7일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서초오십 BTS. 자, 여러분 여태까지 재료 소개 잘 보셨나요? 이 재료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를 완성하는 시간은 12월 7일 화요일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같이 털어버리고 식물로 테라피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해요. 그날 만나요. 감사합니다.